진짜 더럽게 운이 나빠서 상위 90%가 되면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14년이 걸리고요.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는 17년을 투자하면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S&P 500 지수가 최초로 6천을 돌파했습니다. 5천을 돌파한 게 불과 2월인데 9개월 만에 6천까지 돌파하게 된 거죠. 그래서 S&P 500을 저와 함께 꾸준히 예전부터 매수해 오신 분은 지금이 아주 행복한 시기일 텐데요.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지금 너무 올랐다 라는 이른바 고점론이죠. 지금 사려고 하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S&P 500은 장기 우상향하고 있지만 고점에 사게 되면 그 가격을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S&P 500에 두 번의 고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1999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인데요. 이때 투자를 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S&P 500에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일 거예요. 물론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만지를 알아야 내 은퇴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장기 투자의 기준으로 10년을 제시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어떤 계산에 의해 나온 기간도 아니고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려면 10년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기간의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가 필요했습니다. 10년을 투자하면 몇 프로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확률을 얻으려면 몇 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197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4년간의 데이터를 모든 구간에 걸쳐서 10년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먼저 가상인물 A와 B를 만들었습니다. A는 처음부터 120만 달러를 한 번에 S&P 500에 투자하고 10년을 거치했고요. B는 120만 달러를 10년간 매달 나눠서 적립식 투자를 하기로 하고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돈은 은행에 예치해서 매년 3%의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설정한 이유는 퇴직금 같은 목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께 A와 B라는 보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또 현재 직장을 다녀서 월급의 일부를 투자하시는 분에게도 B라는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돼서 3% 정도를 추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동일하거든요. 먼저 처음에 모든 자산을 투자한 A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39개 기간 중에 509개의 구간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구간에 주목하겠습니다. 어떻게 10년이나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1999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2009년에 투자를 마친 게 대부분인데요. 1999년은 닷컴 버블로 주가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고 2009년은 금융위기로 주가가 최악을 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시작할 때는 고점, 종료할 때는 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는 최대 49.41%의 손실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S&P 500을 최근 몇 년만 보신 분은 워낙 장이 좋을 때만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분명 이런 시기가 있었고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내 인생에 한 번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은 리스크에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대부분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는데요. 초반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만 한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고점과 저점이 역으로 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 이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B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현재 가격에 정해진 금액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쌀 때 산 주식이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평단가는 이동평균선보다 조금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서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방식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은요. 평균 수익률이 몰빵 투자를 했을 때 134.65%고요. 적립식 투자는 71.57%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확률 역시 30번 대 18번으로 줄어드는데요. 몰빵 투자에서 문제가 됐던 1999년과 2008년 사이가 겹치는 구간에서 뛰어난 방어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적립식 투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동 평균선에 수렴하는 성향 때문에 손해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째는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와 둘째는 첫째 리스크가 성립될 때 얼마나 잃느냐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금부터 영상을 보셔야 돼요. 몰빵 투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불과 2.4%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수익은 2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리스크, 그것이 성립될 때 얼마나 많이 잃느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높은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여기서 치르는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낮은 확률이지만 확실히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자 기간을 늘려볼게요. 가장 많은 손해를 봤던 악몽과도 같은 1999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13년이 지난 2012년에도 아직 5개의 구간에서 손해를 보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구간도 1년이 더 지나니까 모두 수익으로 반전되게 됩니다. 정말 운이 나쁘게도 1999년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몰빵 투자를 한 죄로 14년을 돌을 닦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했던 거죠. 그럼 적립식 투자할 때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분명 손해보는 구간이 적기는 하지만 17년을 투자해야 완전히 손해보는 구간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손해보는 구간의 수는 적지만 그 적은 수의 구간이 회복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통계에서 오는 착시 현상입니다. 10년 투자를 종료하는 그 시점이 하필이면 2008년, 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사태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다 보니까 그동안은 플러스 구간에 있었어도 이 순간만은 마이너스가 됐던 거죠.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1995년에 적립식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10년 후인 2005년에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3년째가 되던 해에 괜찮았던 포트폴리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여기서 3년을 더 기다려서 17년째에 회복한 사례가 있을 뿐이죠. 1999년에 적립식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2010년에 탈출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투자 사이에 단순히 볼 수 있는 수치 외에도 굉장히 큰 심리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몰빵 투자는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고점에서 물린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회복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시점이 고점이라고 해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큰 손실 없이 평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투자를 종료하려던 시점에 갑자기 큰 폭락이 온다고 해도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서 관망할 마음의 여유가 남아있는 거죠. 1999년에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14년을 수행하며 기다린 사람과 1995년에 투자해서 꾸준한 이익을 보다가 2008년에 한꺼번에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몇 년 더 기다리는 사람. 비록 기간상으로는 전자는 14년이고 후자는 17년이지만 그 피로도와 감정 소모는 적립식 투자자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적립식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는 몰빵 투자가 확실히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운이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이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은행 예금이라는 원금이 보장되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투자를 하는 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그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만 수익으로 인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금 이자는 보통 배당금이 은행 이자보다 3% 정도 낮게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의 수익률을 3%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투자 기간별로 예금 대비 수익이 높은 확률과 원금 대비 높은 확률이에요. 10년 투자를 볼게요. 은행보다 나은 수익을 낼 확률이 몰빵 투자를 했을 때 84.79%,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87.76%로 나옵니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100%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기간이 몇 년인가 봤더니 몰빵 투자일 때는 18년을 투자해야 되지만 적립식 투자로는 이게 쉽게 달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인가에서 봤더니 적립식 투자는 손해를 볼 때도 적게 보지만 이익을 볼 때도 적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적은 구간이라면 은행 예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스크의 두 가지, 손해를 볼 가능성과 손해를 봤을 때 그 금액, 이 두 가지 리스크를 분리해서 본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도 손해보는 금액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적립식 투자는 약간의 손해볼 가능성을 유지하는 대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손해보는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확률 역시도 내가 지독히도 운이 없을 때 극단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것 뿐이에요. 투자를 하는 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고요. 단지 그 리스크가 닥쳤을 때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S&P 500 투자가 좋은 이유는 분명히 리스크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를 봐도 시간만 더 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반면에 다른 투자 상품은 시간을 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이상 좀 더 현실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상위 0.1%의 행운이 오지 않는 것처럼 완전 최악의 상황도 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적당한 불운, 그러니까 하위 30%, 20%, 10% 정도까지를 현실적인 불운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해 봤는데요. 내가 상위 70%, 즉 하위 30%일 때는 1년째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2년째부터는 은행보다 좋은 수익을 냅니다. 더 운이 나빠서 하위 20%가 되면 9년째가 되면 은행보다 좋은 수익을 내요. 그런데 진짜 더럽게 운이 나빠서 상위 90%가 되면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14년이 걸리고요.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는 17년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은행보다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위 10%라고 하면 14년 내지 17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 기간이 너무 길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가 아니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단 10년만 투자해도 은행 예금보다 조금 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예금 이율로 10년이면 복리로 34.94%인데요.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의 하위 10%는 32.69%의 수익률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몰빵 투자를 할 때도 10년보다는 조금 긴 13년만 하게 되면 예금이 47.63% 수익인데요. 하위 10% 몰빵 투자자는 41.56%니까 이것도 역시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제가 말한 리스크의 두 종류, 손해를 봐도 크게 잃지 않는다. 이게 여기서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립식 투자의 상위 90%, 즉 운이 나쁜 하위 10%도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는 결론이고요. 통상적인 불운인 상위 70%만 돼도 은행 예금의 2배 수준의 성적을 내고 그냥 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 수익만 봐도 3배 수준의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운이 낮을 가능성 때문에 S&P 500 투자를 포기하고 예적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운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 운이 어떻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플랜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시장은 수익을 안겨줄 거예요. 오늘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S&P 500이 줄 수 있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S&P 500을 장기 투자하는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